하이 커뮤니티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번개 버튼을 누르려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X, 트위터까지 온 커뮤니티가 파이 가격이 한 달 만에 40% 이상 폭등했다는 차트를 돌려보며 대서특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초창기부터 채굴하면서 지문이 닳도록 번개를 누르고 앱 하나 지키려고 휴대폰을 몇 번이나 바꾸며 오픈 메인넷 날만 오매불만 기다렸잖아요. 근데 오늘 전문가님 나오셨으니 저랑 형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눈부신 40%라는 급등 수치가 장부상에 있는 진짜 가치, 진짜 돈입니까? 아니면 또 거래소 놈들이 마음대로 캔들 그리면서 펌핑하고 덤핑해서 호구 잡으려는 수작입니까? 안 그래도 커뮤니티 보니까 벌써 행복회로 돌리면서 자동차 계약하러 간다는 형님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빈님.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지금 빈님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부인들의 온갖 조롱을 견디며 인내해 왔는데 가치가 단숨에 도약했다는 소식은 커뮤니티 내에 엄청난 심리적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빈님과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40% 성장이라는 수치는 중앙화 거래소의 몇몇 고래들이 조작해낸 영혼 없는 캔들 차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가 개방된 오픈 메인넷 시대인 2026년에 서 있으며 제가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는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대중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상품과 파일을 교환하는 거래까지 지난 몇 년간 보아온 허상의 숫자나 IOU가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소리 집어치우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갑에 있는 파이로 국밥 한 그릇, 오토바이 한 대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원화나 베트남동, 달러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정체불명의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IOU 가격을 몇십 달러, 몇백 달러로 상장해 놓고는 덤핑해서 바닥을 치고 가격을 반에 반토막 냈을 때 형님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습니까? 갑자기 40% 올랐다고 하니까 저는 크립토 시장의 그 뻔한 펌프 앤 덤프 패턴이 제일 무섭습니다. 고래들이 가격 쫙 올려서 개미들 포모 오게 만들고 고점에 물리게 한 다음 물량 확 던져서 다시 피눈물 흘리며 원래의 시궁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이 40% 상승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설명 좀 해보시죠. 돈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자금 따위는 절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특히 웹3 경제에서 진정한 가치는 희소한 공급량과 실제 유틸리티 수요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서 형성됩니다. 이 40%의 상승은 파이 생태계가 아주 오랫동안 압축해온 스프링이 튀어오른 결과입니다. 지난 수년간 코어팀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파이오니어들이 AI 기술과 교차 검증을 통한 극도로 엄격한 KYC 고객 신원 확인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코인 채굴 공장들이 만들어낸 수백만 개의 봇 계정과 가짜 계정들을 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메인넷에서 유통되는 실제 파이 공급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깨끗하고 희소해졌습니다. 게다가 오픈 메인넷이 열리면서 파이가 결제 수단으로 통합된 수많은 이커머스 D앱과 결제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를 위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니 이것이 바로 견고한 가격 지지선을 형성하는 원인입니다. 즉, 단기적인 투기 자본이 아니라 실제 쇼핑과 상품 교환 수요를 바탕으로 40%라는 성장을 완전히 유기적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요.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동네 시장 상인들도 다 아는 기본 법칙이니까요. 근데요, 오늘 아침 거시경제 기사를 보니까 세계 대전의 압박이 줄어들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어서 파이 가격이 떡상한 거라고 대서특필을 하더라고요. 아니 참나, 솔직히 물어봅시다. 저기 멀리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거물들이 싸우고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널뛰게 하는 거랑 우리 형님들이 휴대폰으로 캐는 코인 앱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번개 버튼 누르는 게 재벌들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거시경제 운운하는 부분 좀 설명해 보셔. 억지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빈님, 아주 예리하시네요. 올해 글로벌 자본 이동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빈님과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중적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들과 글로벌 금융펀드들의 자금 흐름을 거대한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 공급망 붕괴,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하면 그 강물은 공포에 질려 즉시 금, 미국 달러 혹은 국채와 같은 전통적이고 안전한 저수지로 철수합니다. 그들은 자본을 지키기 위해 낮은 이자를 감수하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난세에는 금이랑 달러를 쟁여두는 게 최고죠. 땅도 안 팔릴까봐 안 사는데 허공에 뜬 가상화폐를 쥐고 있다가 인터넷이라도 끊기면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 휩싸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의 압박이 실제로 크게 완화되었고 무역 협정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자 금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거대한 자금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거세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들이 왜 그 돈을 전통적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쏟아붓지 않고 웹3, 특히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널린 게 투자처인데 왜 뜬금없이 파이를 노리는 겁니까? 유동성, 수익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층 때문입니다, 빈님. 부동산은 자금이 오래 묶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식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죠. 반면 파이 네트워크는 세상 그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나 전통 기업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연령대에 분포된 1억 명 이상의 실제 KYC 완료 사용자 커뮤니티입니다. 스마트 머니라 불리는 영리한 자금에게 있어 엄청난 규모의 사용자 기반,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만 개의 분산형 노드 인프라, 그리고 매일 결제가 순환하는 상품 생태계를 갖춘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광입니다. 게다가 거시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교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의 상인들은 수출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물류 비용도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물건을 팔며 파이 결제를 더 많이 수용합니다. 이 거대한 상품 유통을 지켜본 기관 투자 펀드의 자금들은 웹3에 투자를 시작했고 팔중황화 거래소에서 가스비로 쓰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담보자산으로 쓰기 위해, 또는 네트워크상의 D앱에 투자하기 위해 파이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의 조용한 자금 투입과 수천만 파이오니어들의 일상적인 쇼핑 거래 수요가 결합되어 엄청난 공명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 공명하여 현재 탄탄한 가격 지지선을 구축한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거 많은 고래들이나 외국계 투자 펀드들도 지금 우리 형님들의 파이를 매집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보고 제 지갑을 꽉 움켜쥐어야겠네요. 그동안 카페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린다고 사람들한테 시간 부자, 백수라고 욕먹고 허상이나 쫓는다고 무시당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시경제가 어쩌고 재벌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분석을 들으니 귀가 뻥 뚫리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매집을 하든 가격을 올리든 간에 여전히 찜찜하긴 합니다. 이 가격대가 진짜 전문가님 말씀처럼 철근 콘크리트 마냥 단단합니까? 아니면 모래성이라서 오늘은 40% 올랐다가 내일 고래들이 한꺼번에 물량 던지면 와르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파이오니어 형님들이 하도 희망회로만 돌리다 보니 이젠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빈님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는 수년 전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상처이기도 하죠. 우리는 실체도 없는 쓰레기 밈코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펌핑되었다가 하룻밤 사이에 10분의 1, 100분의 1 토막이 나고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철근 콘크리트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렇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026년 현재의 블록체인 데이터, 즉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뭐든 간에 고래들이 물량 싹 다 매집해놓고 한 방에 뒤통수 치며 덤핑해버리면 데이터고 뭐고 다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님의 그 철근 콘크리트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증명해 보시죠. 자발적 파이 락업 메커니즘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거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니콜라스 박사와 코어팀이 둔 천재적인 한 수입니다.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더 높은 채굴 속도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유한 파이의 50%, 90%, 심지어 100%를 1년에서 3년까지 묶어두었습니다. 블록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오픈 메인넷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실제 파이의 비율은 이론적인 총 공급량에 비해 지극히 작습니다. 공급량의 대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요. 옛날에 저도 번개 누를 때 채굴 속도 팍팍 올라가는 거에 욕심이 생겨서 눈 딱 감고 3년 90% 락업을 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 메인넷이 되고 화면에서 가격이 40%씩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도 제 가용 지갑에는 쓸 수 있는 파이가 몇십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익절하려고 다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빈님 본인도 그 철근 콘크리트 기반을 만든 일원인 셈입니다. 빈님이 물량을 던질 수 없듯이 다른 수천만 명의 사람들도 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락업 메커니즘이 자유거래 시장의 절대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노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대륙과 국가에 분산되어 가동 중인 수십만 개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기관이나 정부 또는 특정 세력도 데이터를 다운시키거나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분산된 탈중앙화 장부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기수 인프라는 난공불락인데 실생활의 쇼핑과 결제 유틸리티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니 40%의 성장은 펌프앤덤프식의 꼼수가 아니라 내재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락업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들으니 이제야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알고 보니 코어팀 양반들 셈법이 엄청 치밀했군요. 가격이 요동칠 때 패닉에 빠져 서로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들 손발을 스스로 묶게 만든 거잖아요. 덕분에 이 파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요,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예전부터 답답했던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팟캐스트 들으시는 시청자 행님들 댓글란에 솔직하게 답변 좀 달아주세요. 도대체 실제 파이 가격이 얼마가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제가 페이스북, 텔레그램, 틱톡을 돌아다녀 보면 어딜 가나 1파이당 GCV 31만 4,159달러라는 구호가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인물 파이오니어지만 진짜 행복회로 심하게 돌린 가격 망상증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공짜로 캔 코인 하나로 대저택 한 채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하다니 그 시간 부자 행님들이 혼자 자기 최면에 빠져서는 그게 진리인 양 떠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파이 커뮤니티를 무슨 사이비 다단계나 과대 망상증 환자들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31만 4천 달러 GCV 모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사이비 종교식 호구 모집 아닙니까? 네, 빈님이 또 흥분하셨군요. 현재의 현실에 비춰볼 때 터무니없어 보이는 숫자를 보고 분통이 터지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GCB 합의 가치와 실제 시장 거래 가격 말입니다. GCB는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즉 314만 4,159달러라는 숫자는 사실 내일 당장 익절하기 위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일을 궁극적인 글로벌 단일 초고가 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 일부의 장기적인 비전이자 정신적 깃발입니다. 정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시장에 채소 사러 가서 1파이에 31만 4천 달러 쳐달라고 하면 채소 가게 아주머니한테 빗자루로 두들겨 맞고 쫓겨나죠. 돈은 현실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태계가 충분한 깊이를 갖추지 못한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그 가격을 수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너무 성급히 비웃지는 마십시오. 화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G12 커뮤니티가 가장 암울했던 인고의 세월 동안 그 높은 합의 가격을 굳건히 지켜온 것은 심리적 탓, 앵커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규 파이오니어들이 패닉셀링을 하거나 암시장 장사꾼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푼돈의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심리를 막아주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방송 시작부터 논의하고 있는 40%의 성장, 그것은 오픈 메인넷상의 상업용 D앱들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확립되고 있는 실제 가치입니다. 우리는 GCB의 비전을 존중하지만 오늘날 생태계의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지갑의 경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두 개 시간대를 바라보는 두 개의 렌즈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화도 좀 가라앉네요. GCV 형님들은 신념의 불씨를 지키는 모임이라 치고 우리들은 실전파니까 오픈 메인넷의 실제 상품 교환 가치만 똑바로 쳐다보고 가자 이 말이군요. 하지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커머스 D앱에서 파이로 스마트폰 사고 노트북으로 바꾸고 하는 건 저도 시끌벅적하게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아침이면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저녁엔 전기세, 수도세 내야 하고 매달 은행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파이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당장 쓸 수 있는 현찰, 베트남동, 달러를 원한다고요. 도대체 언제쯤 이 생태계에서 합법적이고 쉽게 제 코인을 현금으로 뺄 수 있는 유동성이 생기는 겁니까? 위대한 화폐라고 치켜 세우면서 휴대폰 요금도 못 내고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으면 대체 뭐가 위대하다는 겁니까? 빈님, 진정하세요. 빈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찰 문제는 사실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직면해야 하는 실제 유동성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은행 대출을 갚거나 공과금을 낼 때 파이 결제 버튼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빈님은 웹3의 궁극적인 목표와 파이 프로젝트 자체의 목적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뭐가 오해라는 겁니까? 직장 다니면 월급 받고 장사해서 이윤 남으면 현금으로 뽑아서 쓰는 거, 그게 기본 원리 아닙니까? 스마트폰 안에 코인만 잔뜩 쌓아놓고 보기만 좋으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파이 생태계의 목적은 거래소에 갖다 버려서 달러나 원화로 바꾸기 위한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파이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수천 개의 쓰레기 코인 프로젝트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콜라스 박사의 목표는 완전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커머스 D앱, 여행 서비스, 심지어 가전제품 소매점들까지 파이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빈님이 파이로 자녀의 노트북을 사고 출장용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파이 자체가 이미 현금인 것입니다. 굳이 파이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면서 거래 수수료 내고 슬리피지, 가격 하락 손해보고 그렇게 바꾼 돈으로 다시 노트북을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파이의 이점을 잃어버리는 꼴 아닙니까? 말은 참 번지를 하네요. 그래요. 파이로 스마트폰 사고 노트북 사는 것까진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 모임 친구도 파이로 아이폰 17 결제해서 배송받았다고 하니 기분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근데 시장 정육점 사장님, 전기요금 수납원, 그리고 제가 대출금 갖고 있는 은행에서는 파이를 안 받는다고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결국 이 오픈 메인넷 단계에서 파이를 합법적인 현금으로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빈님. 오픈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열리면서 방화벽이 해제되었고 이제 파이는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빈님은 메인넷 지갑에 있는 파이를 파이 거래상을 지원하는 중앙화 거래소 CEX나 탈중앙화 거래소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USDT로 매도한 다음 P2P 거래를 통해 단숨에 은행 계좌로 현금을 출금하여 전기세를 내든 은행 대출을 갚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은 실제하며 매우 풍부합니다. 하지만 또 하지만입니까? 저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근홍의 하지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방금 지난 한 달 동안 파이 가격이 40% 상승했다는 보고서를 보셨죠? 만약 당장 단기적인 소비를 위해 현금을 주겠다고 지금 물량을 던져버린다면 빈님은 영원히 그 파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확장되고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네트워크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파이의 구매력은 몇 배나 더 뜰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오늘 전기세 낸다고 헐값에 팔아치운 파이를 돌아보면 과연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회야 당연히 하겠죠. 크립토 바닥에서 황소 팔아 개구리 샀다는 교훈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요, 물량 던지고 현금화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생각나네요. 오픈 메인넷이 되자마자 번듯한 거래소에 상장되는 대신 암시장에서 사기꾼 덫에 걸려 추수 풍낙엽처럼 쓰러지는 형님들이 수두룩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가보면 파일을 몽땅 사기당했다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와요. 2019년부터 피땀 흘려 모은 수천 파일을 털린 사람도 있다고요. 사기꾼들이 거래소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다고 꼬드기면 돈이 궁하고 탐욕에 눈만 형님들이 파일을 먼저 송금해버리고 그럼 사기꾼들은 곧바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현찰에 목마른 자들의 말로입니다. 보셨죠? 네, 이것이 바로 오늘 팟캐스트에서 제가 커뮤니티 전체에 긴급 경보를 울리고 싶은 오픈 메인넷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 이른바 풋사과 털기 또는 선매집 사기입니다. 방화벽이 거치면서 지갑 간 파이 전송이 터치 몇 번만으로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편리함이지만 동시에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파이오니어들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즉 안전한 거래에 대한 지식 부족과 시세 차익을 향한 탐욕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맞아요. 죄다 무슨 국제 투자 펀드니 큰손 매집이니 하는 타이틀을 달고 실제 시세보다 2, 3배는 높은 매입가를 부릅니다. 형님들이 그 큰 숫자를 보고 눈이 횟가닥 돌아가서 익절할 기회라고 착각하고 덤비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설거지당하는 호구였던 거죠. 현재 그들의 수법은 폐쇄형 메인넷 슈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형 거래소나 신뢰할 수 있는 D앱을 완벽하게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환전 비율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죠. 파이오니어가 그들이 제공한 지갑 주소로 파일을 송금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현찰이 들어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확인되는 그 즉시 파이는 영원히 사라지며 법정 화폐는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블록체인은 투명하다면서요. 사기꾼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코어팀한테 그 지갑을 동결시켜달라고 해서 파일을 되돌려주지 않는 겁니까? 블록체인 보안이 최첨단이라면서 대체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돈을 잃었는데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블록체인의 본질에 대한 매우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블록체인이 투명하다는 건 맞습니다. B님의 파이가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이동하여 장부에 영구히 기록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동시에 탈중앙화와 불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니콜라스 박사나 코어팀 전체를 포함한 그 어떤 세력도 거래를 뒤집거나 임의로 누군가의 계좌를 동결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코어팀이 마음대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그저 기존의 중앙화된 전통 은행 시스템으로 전락하여 웹3의 대원칙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꼼짝없이 당해야만 한다는 겁니까? 도둑놈이 내 돈을 훔쳐가는 걸 뻔히 보고 장부상에서 그놈 집 주소까지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거네요. 탈중앙화 세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은 빈님의 손에 있지만 그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 역시 전적으로 빈님에게 있습니다. 빈님의 스스로 자신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빈님이 달콤한 말에 속아 자발적으로 사기꾼의 지갑으로 파일을 전송했다면 시스템은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지갑 주인이 직접 실행한 합법적인 거래로 인식합니다.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간 명령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전문가들이 장외거래 OTC를 절대 하지 말고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파일을 선입금하지 말며 물건을 거래할 때는 오직 생태계 내에서 검증된 상업용 DM만을 이용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시장가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에 여러분의 파일을 사주겠다는 선의의 천사도 없습니다. 뭐 암시장 장외거래 사기꾼은 형님들이 욕심부리고 조급해서 망한 거니까 내 탓이요 해야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며칠 전부터 베트남 파이 커뮤니티에서 고인물 아재들이 펑펑 울면서 맹세코 누구랑 장외 거래도 안 했고 암시장에 기웃거리지도 않았는데 밤에 자기 전까지만 해도 지갑에 수천 파이가 있었건만 아침에 눈 떠보니 펑! 잔고가 0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새벽 3시에 생전 처음 보는 지갑으로 싹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넘기지도 않았는데 파이가 털렸다면 결국 파이 네트워크가 해킹당한 거 아닙니까? 니콜라스 박사의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서 해커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해 간 거 아니냐고요. 이 부분은 코어팀이 무조건 보상해줘야 합니다. 빈님과 커뮤니티의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큰 자산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시스템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냉혹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시켜 드려야겠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블록체인의 블록체인은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의 암호화 체계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갑 속 돈은 왜 증발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비수탁형, 즉 스스로 보관하는 지갑이라는 특성에 있습니다. 파이 지갑을 생성할 때 시스템은 24개의 비밀 구절을 부여합니다. 이 24개의 구절이 바로 그 금고를 여는 고유한 소스 코드입니다. 코어팀도 파이 서버도 이것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유주인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커가 여러분의 파일을 빼갔다면 그것은 100%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24개의 구절을 탈취해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전문가님이 참... 맹세코 아무한테도 안 주고 문자로도 안 보내고 수첩에 꼭꼭 적어서 유리장 안에 잘 모셔뒀다니까요. 해커들이 무슨 천리안이라도 있어서 남의 집 수첩을 꿰뚫어 본단 말입니까? 핀님,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사기 기술은 10년 전처럼 문자 메시지로 대놓고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번호를 넘기지 않았다고 맹세하겠지만 사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소매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올해 웹3 최악의 악몽은 바로 딥페이크 AI와 피싱,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기와 정교한 가짜 웹사이트들입니다. 딥페이크 AI요? 그러니까 얼굴 합성하고 목소리 위조하는 그 인터넷 사기꾼들 말입니까? 그게 제 파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제 가족의 사진이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파이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 코어팀 핵심 멤버의 얼굴까지 위조합니다. 그들은 AI를 이용해 파이오니어에게 실시간 영상 통화를 걸어 현재 계정에 오픈 메인넷 동기화 오류가 발생했으니 파일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경고하죠. 익숙한 얼굴과 정확한 목소리를 들은 피해자는 패닉에 빠져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해커들은 파이 브라우저나 공식 지갑 로그인, 월렛.파이 화면과 99.9% 똑같이 생긴 가짜 링크를 보냅니다. 파이오니어가 그 가짜 화면에 24개의 비밀 구절을 입력하는 순간 해커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0.001초 만에 블록체인상의 진짜 지갑을 싹 쓸어가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잔고가 0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이고 맙소사,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사기 기술이 벌써 그렇게 지능적인 수준까지 발전했습니까? 영상통화로 위조 얼굴을 들이미는데 누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요. 시력도 침침하고 파이 잃을까봐 겁이 난 어르신들은 꼼짝없이 비밀번호를 쳐넣게 되겠네요. 정말 악랄합니다, 형님들.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신 형님들, 이 얘기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오픈 메인넷까지 파일을 쥐고 버텨서 40% 떡상한 것만 해도 기적인데 AI로 무장한 해커놈들한테 홀랑 뺏기면 진짜 분통 터져 죽을 노릇이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남일 같지 않다, 생존이 걸린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당장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놔야 시장에 무슨 이변이 생기거나 신종 사기가 뜰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바로 방송 켜서 경고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무턱대고 캐기만 하다간 집문서 날라갑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책 좀 주시죠. 병원 찾았으니 약을 처방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 금고를 지킬 수 있습니까? 시청자분들께 당부해주신 빈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바로 저희가 가장 안전한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하이테크 사기 수법에 맞서기 위해 저는 커뮤니티에 파이 지갑 보안 3단계 체크리스트, 일명 웹3의 강철 규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이자 절대적인 생존 원칙. 인터넷에 연결된 그 어떤 기기에도 24개의 비밀 구조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화면 캡처, 휴대폰 메모장 저장, 잔로, 메신저, 내게 쓰기 이메일 등 모든 디지털 보관을 엄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악성 코드 감염이나 클라우드 계정 해킹만으로 지갑을 털렸습니다. 24개의 단어를 종이에 정성껏 적어 글자 하나하나 맞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코팅해서 집문서와 함께 가정용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맞아요, 맞아. 화면 캡처해뒀다가 털리는 형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수리점에 폰 맡겼더니 수리기사가 앨범 열어보고 싹 베껴가서 털린 경우도 있고요. 종이에 적어두는 게 제일 확실하죠.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제일 강력하니까요. 자, 그럼 2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든 믿음을 동결하십시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식 파이 브라우저 외부의 어떤 웹사이트나 링크, 애플리케이션에도 24개 비밀 구조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에어드랍을 준다는 웹사이트, KYC 인증을 하라는 웹사이트, 파이 지갑과 똑같이 생긴 웹사이트 등 모두 예외 없습니다. 지갑에 로그인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파이 네트워크 앱이나 파이 브라우저를 열고 정확한 주소인 wallet.파이를 직접 타이핑하십시오. 낯선 사람이 보낸 링크는 설령 그들이 코어팀이라고 우기더라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코어팀은 절대로 사용자에게 패스프레이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형님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그 24개 단어를 금고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행 직원이라고 접근해서 금고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하면 100% 사기꾼 놈들이죠. 에어드랍이고 무료 보너스고 다 개수작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뭘 퍼주는 놈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빈님. 그리고 보안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24개 단어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대신 휴대폰의 생체 인식, 지문 또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활성화하여 메일 지갑을 여십시오. 클립보드를 훔쳐보는 쓰레기 앱이 무심코 깔려 있을 경우 24개 단어를 복사해서 임시 메모리, 클립보드에 남기는 행위 자체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생체 인식을 설정해두면 새 지갑을 설정하거나 휴대폰을 바꿀 때 딱 한 번만 24개 단어를 사용하면 되고 그 후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는 금고 속에서 안전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문인식 기능은 저도 맨날 쓰는데 그 긴 영어 단어 24개를 독수리 타법으로 안 쳐도 되니까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형님들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종이에 적어서 꼭꼭 숨겨두고 인터넷에 아무데나 입력하지 말고 지갑 열 때는 지문인식으로 세팅하라. 딱 이 3단계만 거치면 해커가 AI로 하느님 할아버지를 위조해와도 울고 갈 거다. 맞죠, 전문가님? 그런데 말입니다. 보안 다 철저히 하고 지갑에 돈 꽉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파일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고 소비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오픈 메인넷이고 생태계에 수만 개의 D앱이 깔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이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만약 제가 실수로 자금 세탁하는 범죄자 지갑으로 돈을 보내거나 그 쇼핑몰이 사기업체라면 어쩌죠? 코어팀 알고리즘에 걸려서 제 지갑까지 통째로 동결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돈 쓸 때마다 지갑 압류당할까 봐 벌벌 떨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화폐입니까? 어떻게 해야 실전 생태계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웹3 수준에 걸맞게 파일을 소비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 좀 주시죠. 2026년 오픈 메인넷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무척 현실적이고 생존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지갑이 압류되거나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빈님의 걱정은 매우 타당합니다. 특히 엄격하게 규정 위반 계정들을 숙청했던 폐쇄형 메인넷 단계를 막 벗어난 지금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열린 현재 단계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고 생태계는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파일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소비하는 비결은 두 가지 핵심 단어에 있습니다. 공식 인증 D앱, 그리고 SDK를 통한 결제. 잠깐만요. 이해 좀 하게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공식 인증 D앱이라는 건 코어팀한테 파란색 인증마크 획득한 상점이나 이커머스 앱이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SDK를 통한 결제는 또 뭡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저기 시장 가서 정육점 아주머니가 QR코드 보여주거나 겁나긴 지갑 주소 불러주면 그거 복사해서 제 지갑에 붙여넣고 송금 누르는 게 제 방식인데요. 그거면 안 됩니까?
바로 그 수동으로 지갑 주소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습관이야말로 모든 위험의 근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전혀 모르는 개인 지갑 주소로 직접 송금, P2P 하여 물건을 살 때 빈님은 일종의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꾼의 지갑 주소를 잘못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 파일을 받는 지갑이 인터폴이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지갑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빈님의 파이가 본의 아니게 더러운 자금의 흐름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네트워크의 위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여 지갑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DK를 통한 결제라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결제 게이트웨이가 이미 통합된 이커머스 D앱에서 쇼핑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전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동된 간편 결제, 전자 지갑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하나 고르고 지금 구매를 누르면 앱이 알아서 제 파이 지갑을 불러오고 A 상점 결제, 금액은 5파이라고 정확하게 띄워준다는 거죠. 그럼 전 확인 한번 하고 지문 쫙 스캔하면 돈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 길고 복잡한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100% 정확합니다.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검증된 D앱의 SDK 게이트웨이를 통해 결제할 때 이는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D앱들은 매우 엄격한 검열 과정을 거쳤으며 명확한 법인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예치금도 납부했습니다. 빈님의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호를 받습니다. 물건이 오지 않거나 가짜 상품일 경우 해당 D앱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주어지죠. 이 공식 결제 채널을 통해 빠져나간 파이는 투명하고 깨끗한 자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 지갑이 묶이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형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잘로 단톡방에서 몰래 코인 쪼가리 넘겨주면서 전전긍긍했던 게 다 바보짓이었네요. 코어팀 양반들은 이미 표지판도 있고 파란불, 빨간불, 신호등도 다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떡하니 만들어놨는데 말이죠. 물건 사고 팔 땐 무조건 인증마크 있는 D앱에 들어가서 자동결제 누를 것.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개인 송금 절대 금지. 이제야 제 파이 지갑 들고 떳떳하게 세일 쇼핑하러 다닐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웹3 시대를 살아가는 파이오니어의 진정한 실전 정신입니다. 우리는 파이를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순환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 파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셔츠 한 벌, 신발 한 켤레, 영어 티켓 한 장을 사더라도 상업용 D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합법적인 거래는 네트워크의 가치 기반을 다지는데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 생태계의 눈부신 활력이야말로 이번 3월에 우리가 목격한 40% 성장률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쭉 듣다 보니 제 머리가 정말 180도 싹 바뀌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겠네요.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파이 가격이 40% 올랐다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와, 떡상했다. 당장 5천 파이쯤 던져서 현찰로 뽑은 다음 남들 기죽이게 땅이나 벤치 한 대 뽑아야지 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거시경제에서 고래들 자금이 밀려오는 거며 락업으로 인한 절대적 희소성, 그리고 이렇게 끝내주기 안전한 D앱 생태계까지 쭉 연결해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 있죠. 푼돈 챙기려고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릴 게 아니라 이 파이 지갑을 든든한 적금 통정이나 강남 내거리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사기꾼 브로커놈들한테 헐값에 넘길 이유가 없죠. 빈님의 그런 솔직한 소감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밖에 계신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3월 10일의 40% 성장은 하나의 이정표이자 우리가 6, 7년간 묵묵히 다져온 기반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거시적인 압박이 줄어들고 스마트머니는 파이 네트워크와 같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생태계를 찾아 몰려들고 있습니다. 눈앞의 짧은 어려움 때문에 다가올 10년의 비전을 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파이오니어 형님들 잘 들으셨죠? 우리가 시간 부자 소리 들으며 걸어온 이 길은 장난이 아닙니다. 24개 단어 비밀 구절 꽉 붙들고 금고에 단단히 모셔두십시오. 인터넷에서 혀에 발린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호구당하지 마시고요.
파이를 쓸 때는 당당하게 공식 D앱 들어가서 쇼핑하고 우리의 땀방울을 즐기자고요. 그 외에 남은 자산의 대부분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미천으로 고이 간직합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희소성은 반감기 알고리즘이나 락업 메커니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이오니어 한 분 한 분이 자산을 끝까지 쥐고 있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2026년 올해 오픈 메인넷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매일 인내심을 갖고 누른 번개 버튼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더없이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신 비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중한 지갑을 지켜내시고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리며 파이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다음 행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형님들도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갑 보안 철저히 하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결코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다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더 폭발적인 떡상 소식으로 다시 만납시다. 이 기세라면 조만간 우리 모두 안전하고 삐까뻔쩍하게 본전 뽑고 졸업하는 날이 올 겁니다. 다 같이 번개 누릅시다. 가자!